여러분 안녕하세요. 65에 990점 만점 구원쌤입니다. 학생들이 파트 5는 할만하다고 해요. 공부를 좀 하면. 파트 6, 7의 독해는 이상하게도 강의를 들어도 잘 해결이 안 돼요. 맞습니다. 강의 때는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해서 이게 답이다를 주로 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독해력이 부족한데도 계속 달려들게 되고요. 점수가 안 나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요. 총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번 정도는 해봐야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좀 문법을 모르는데 그래도 독해를 있을까요? 문법 공부를 다 하고 나서 한다고 해도 여전히 독해 훈련은 따로 해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게 맞고, 제가 문법을 몰라도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문법이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문법을 어느 정도 하면 할수록 독해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문법에 의존하지 않아도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도대체 이걸 내가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까를 되게 궁금해해요. 강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디선가 끊어라 그러고 법칙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총 10가지 법칙, 어디서 끊어라. 그 법칙을 공부하는 게 더 힘들고요. 막상 적용을 해보려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그걸 최소화시켜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끊는 거예요. 제가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지문에 명사에 다 형광펜을 칠해놨죠. 실제 시험장에서 명사에 형광펜을 칠하실 시간은 없어요. 단지 명사가 뭔지는 알아야지만 뜻을 모르더라도 품사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로컬 컴퍼니다 그랬어요. 로컬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냥 로컬 회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일단은 명사가 나오면 끊어준다부터 기억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독해를 해볼 건데,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명사가 나온 데서 끊어버리고 줄바꿈을 해버렸어요. 실제 문장은 이렇게 안 생겼지만 첫 번째로 힐탑 인더스트리까지 해서 끊으라는 소리죠. 끊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일단은 명사의 뜻을 대답을 해줍니다. 힐탑 인더스트리즈. 우리말에서는 이제 이게 문장의 주어면은 은는이가가 붙고요, 목적어면 뭐뭐를이 붙고 적당한 조사를 결정해 주는데, 문장의 맨 앞에 시작하니까 은는이가 붙여줘야 되겠죠. 대문자로 시작되면 고유명사라고 보통 업체명을 가리켜요. 힐탑 인더스트리라는 업체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로컬 컴퍼니 명사니까 또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로컬 컴퍼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로컬이라는 단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라. 알면은 현지 회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연결을 어떻게 해줄까가 중요해요. 끊어 읽는 거는 되게 잘하는데 막상 끊어 읽고 나서 연결을 하나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끊어 읽었으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런 걸 동격이라고 합니다. 현지 회사인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The appointment에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줬다고 해서 이런 동사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동사 부분도 다 해석을 해서 appointment까지 적절하게 이해를 한 결과치를 대입하세요. 말이 되게끔 해석하라는 소리예요. 최근에 임명을 발표했다, 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뒤집어서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누가 이런 거 하는 거지라는 정도만 초점 맞춰주시고, 여기까지는 다 해석되셨을 겁니다. 이어서 CEO가 나오면 끊어주면 되죠. 근데 그들의 새로운 CEO의 임명,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 끝났어요. 그 다음 존 스미스는 누구냐면 이전에 부사장이었던 사람인데, 이런 걸 동격이라고 해요. 명사가 나오고 또 이어서 명사가 나오면 같은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전 부사장이었던 사람인데 운영을 담당하는 부사장인 거죠. 근데 어디에서? 회사에서. 보통 회사 이름 나오면 굳이 독해를 잘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마운틴 뷰 테크라는 회사에서 운영 담당이었구나. 그런데 이 부분 넘어갈 때 조심하세요. 머릿속에 여전히 이 동사 부분의 주체가 뭔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였냐면 스미스였죠. 스미스가 세라 리라는 사람을 계승할 건데, 다음 타자로 들어올 건데, 근데 세라 리는 누구냐? 이런 후 같은 단어를 제가 문법적인 용어는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얘기를 할 거고요. 세라 리를 가리키는 대명사인데 문장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라 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라 리는 역할을 맡아왔다. 10년 동안에 걸쳐서. 자, 데케이드가 10년이죠. 단어 너무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데케이드 동안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엔드 나오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엔드는 뭔가 다음 게 나왔을 때
바로 사과 and 배 이러면 사과와 배 이렇게 바로 그냥 덩어리로 취급하면 되지만 지금처럼 has decided to 하면서 이렇게 동사 쪽으로 연결되게 되면 여기에는 주어가 똑같아서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주어가 뭐였냐면 세랄리죠. 세랄리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역할을 떠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뭐 하기로 결정했냐면 스텝다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네요. 아니 지금까지는 명사 나오면 끊으라고 했는데 스텝다운은 명사가 아닌데 왜 끊었나요? 동사인데도 끊어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문법적인 용어를 최소한도로 얘기하기로 했지만 일형식 동사라는 것은 나는 간다, 그는 온다, 나는 존재한다.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하는 그 동사가 일형식이죠. 보통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오고 나서 끊어주기 때문에 명사에서 끊어줬지만 주어 동사만 문장이 끝나니까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투부정사라고 해서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 오면 이 투 앞에 있는 동사는 그냥 조동사처럼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뭐 하기로 결정했냐면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다 해서 끊어줬어요. 게다가 문장이 끝났으니까 끊어줬다고 봐도 되죠. 미스터 스미스의 임명은 comes는 좀 조심해야 되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come이라는 단어를 온다라고만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닐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생하다 뜻이 있어요. 임명이 발생하는 거야. 임명이 이래서 있는 거야. 뒤에 이유 같은 말이 나오죠. as도 조심해야 돼요. as가 뭐뭐로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주어 있고 동사 있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 보니까 뭐뭐로서라는 전치사가 아니고요. 뭐뭐함에 따라서라는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힐탑 인더스트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seek to죠. expand는 확장, 진출하는 건데 reach라는 단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reach는 우리가 보통 손 뻗을 때 reach, 범위라는 뜻이 있고요. presence는 정말 유명한 단어인데 영향력, 존재감, 입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범위와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어디서 매우 경쟁이 심한 기술업계에서 저랑 같이 해석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느끼신 바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 끊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정말로 명사 뒤에서 끊으니까 문장이 좀 쉽게 끊어지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끊어낸다고는 끊어냈는데 여전히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더라.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이것을 한글로 적어놓은 것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세요. 한글로 적은 부분을 봐도 약간 어색하고 느낌이 잘 안 오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영어는 주어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 말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말하고 그 다음에 막 수식어들이 붙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주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누가 뭐 한 거지? 라는 걸 자꾸 놓치다 보면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독해법의 문제가 아니고 영어의 문장 구조의 특성상 우리말과 다른 어순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어순을 제대로 다시 다 원위치 시켜가지고 우리말 어순대로 독해하는 방법이 있죠. 이해는 잘 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끊어진 순서 그대로 취하긴 취하되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은 모든 독해의 기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어나가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의 문단이 끝났으면 전체적으로 또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 이거 전체적인 무슨 스토리야? 어떤 사람이 지금 나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그런 게 왜 발생한 거냐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했구나 정도의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훨씬 더 잘 들어오겠죠. 두 번째 문단 똑같은 원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로 명사 뒤에서 끊었을 때 해석이 잘 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time 하면 끊어줘야 되는데 time이라는 단어를 시간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시간 동안에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항상 이해가 되는 해석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회사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회사에서의 그의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을 뜻하겠죠. 어느 정도 살은 붙여주죠. 이에 대해는 그 범위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미스터 스미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롤이라는 게 역할이고요. 키는 핵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게 어떤 역할이냐면 회사의 성장을 드라이브 하는 데 있어서 드라이브는 이끌다라는 뜻이 있어요. 운전하다 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얘처럼 A and B로 연결이 될 때는 하나의 명사처럼 취급할 때도 있어요. 사과 and 딸기 그러면 하나의 과일처럼 묶어버리는 거죠. 성장하고 확장을 리딩, 이끄는 데 있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디로? 새로운 시장으로. 임명은 예상이 되는데 가지고 올 것으로 뭐를? 프레시한 아이디어. 프레시라는 것은 아주
막 참신한 것들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뭐 신선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과일 같은 건 아니니까 참신한 그런 생각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전략들을 갖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 쪽으로? 힐탑 인더스트리 쪽으로. 이렇게 A and B로 연결될 때는 그것이 명사 and 명사로 착 붙어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하나 취급하시면 되고요.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다. 그러면 생략된 부분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아이디어하고 전략 이렇게. 그걸 어디로 갖고 오기로 예상이 되냐면 힐탑 인더스트리. 근데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의 광범위한 경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기술업계에서. 그러면 이 as well as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들은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냐?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불인까지 해서 연결이 됩니다.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임명은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뭐를? Fresh ideas and strategies, as well as his extensive experience and expertise. 이런 것들 덩어리를 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덩어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럼 구조는 좀 잘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독해했으니까 두 번째 문단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였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사람이 맡을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세 번째 문단은 제가 한글 해석을 안 적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서 언제까지 옆에다 한글 해석을 적어 놓겠는가. 한글 해석 없이 그대로 끊어가면서 독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끊어 읽은 데까지만 먼저 익숙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요. 스테이트먼트는 성명서, 발표한 내용 같은 것이죠. 그가 발표할 때 그의 성명서 내용에서 미스터 스미스가 표현을 했는데 그의 열정을 표현했다. 미스터 스미스도 명사니까 끊어주는 게 맞지만 너무 쉬운 건 또 안 끊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끊어야 되는 게 무슨 법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내용 파악을 할 때 너무 길어지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취지로 끊어준다라고 생각은 하고 일단 끊었으면 끊은 데까지는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말이 되게끔 문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미스 스미스는 표시했는데 그 열정을 표시했다. 새로운 역할에 대한 열정을 그리고 confidence를 표시했다. confidence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confidence란 단어를 오로지 자신감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어요. 확신, 믿음 이런 뜻도 있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능력이겠죠. 회사의 능력.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확신 보여주었어요.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his confidence하고 enthusiasm이 다 어느 동사에 걸리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expressed라는 동사가 enthusiasm도 목적어로 갖고 confidence도 목적어로 갖고 있는 거라서 병치 구조라는 게 헷갈리기 쉬워요. 이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기 제목에서 문법 몰라도 독해된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 쓰긴 할 건데 이것만큼은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냐면 회사의 능력에 대한 무슨 능력이냐면 succeed in이라는 게 어디서 성공하는 건데요. 매우 경쟁이 치열한 기술 업계에서 이 랜드스케이프가 전망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영역, 지역, 업계, area, field, industry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동의어 문제거든요. 여기서 랜드스케이프의 뜻이 뭐겠느냐. 매우 경쟁이 치열한 기술 업계에서 성공할 능력에 대해서 아주 컨피던스를 보여주었다는 소리죠. 그는 인정했는데 챌린지를 인정했다.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한 단어네요. 챌린지 그러면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상당히 뭔가 긍정적인 뜻의 단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챌린지는 어떤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잘 되죠. difficulty. 어려움이라는 것을 acknowledge, 인지를 했어요. 뭐의 어려움이냐? 새로운 자리를 떠맡는 것의 어려움. 항상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자리를 맡게 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갑자기 저한테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해봐라. 뭐 대통령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교육부 장관을 해봐라 그러면 부담이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 같은 거를 인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자, but이 나왔으니까 역시 또 주어가 생략될 것 같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는이 생략됐겠죠. 그는 emphasized, 강조했는데 그의 commitment, 아주 집중하고 전념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저 완전 올인할 거예요. 뭐에 working closely with, 아주 일을 closely 하게라는 거는 협조해서 잘 하는 건데요. 누구랑? 팀과 힐탑 인더스트리에 있는 팀과 아주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to continue, 계속하기 위해서. 뭘 계속하느냐? driving. driving은 이끈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성장과 성공을 계속해서 이끌기 위해서. 세 번째 문단의 어떤 요약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포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임명은, 새로운 CEO의 임명은 상당한 함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함축적 의미. implication이라는 것은 동사가 imply예요. 암시하다라는 단어, 회사한테는. 그리고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힐탑 인더스트리의 주주들, 이런 주주들이 undoubtedly be watching close, 틀림없이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을 거야. 보기 위해서 watching은 좀 유심히 보는 거예요. 미스터 스미스의 리더십이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낼지, 그 회사의 미래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장이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은 너무나 표면적인 이해보다는 좀 독해하다가 잠깐 막히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하겠다는 소리야? 라고 한번 정리를 슬쩍 해보고 넘어가세요. 새로 이제 뽑힌 사람이 리더십이 있겠죠. 그 사람의 리더십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을 해주겠다라는 소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지를 주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다는 소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의 광범위한 폭넓은 경험, 경력,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가지고란 뜻이 있어요. 미스터 스미스의 임명은 아마도 포지션하게 될 것 같다. 포지션은 여러분들은 명사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죠. 자리, 위치. 그렇지만 동사일 때는 확고히 하다, 확고한 자리에 두다라는 뜻이. 그래서 힐탑 인더스트리를 아주 똑바른 위치에 두게 할 것 같다. 계속되는 성장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다가올 수년. 마지막 내용은 좀 앞으로 있을 그런 방향, 미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토익의 이 기사문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문장의 흐름이 좀 명확한데요. 보통 첫 번째 문단은 주제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건이냐면 회사가 한 사람 임명했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단은 보통 배경,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얘기해요. 세 번째 문단은 그 배경에 따른 영향, 파급 효과 같은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문단은 미래적인 전망,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기대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중간중간에 문장 성분을 놓치고 단어를 놓치고 그래도요, 이 흐름에 맞게 어느 정도 독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끊어야지만 자꾸 뒤에서부터 뒤집어서 앞으로 넘어가는 짓을 안 하겠죠. 그 단위가 바로 명사라는 거. 주어 동사로 끊어야 될 때도 있는데 동사가 일형식 동사라는 거일 때 그렇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화면을 봤었을 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빨리 해석할 수 있을까, 어디서 끊어야 될까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문법을 알아야지만 이게 독해가 된다고 생각하셨겠지. 문법을 거의 몰라도 독해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지문 가지고 스스로 끊어읽기 연습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이 지문은 영상에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연습해보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그런 식의 뭐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이번에 1일차니까 또 다른 지문, 주로 어려운 지문, 중요한 지문 위주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2일차 강의를 찍도록 할 거고요. 10일 정도만 잘 따라오시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독해가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안녕.